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이야기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바탕으로 긴 버전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어느 여름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남자는 무더위에 지쳐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길어지자 친구들은 그에게 도시에서 조금 떨어진 시골로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권했습니다. 마침 여름 휴가가 다가오고 있었고 그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는 인터넷을 뒤져가며 시골에서 숙박할 만한 곳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보이는 작은 펜션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예약을 했고 짐을 꾸려 여행을 떠났습니다. 펜션은 한적한 마을 가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었고 숲이 우거진 깊은 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주인 할머니는 친절하게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펜션은 낡았지만 깔끔했고 2층짜리 소박한 목조 주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무로 된 계단을 따라 그의 방까지 안내하였습니다. 그는 방에 짐을 풀곤 할머니가 해주신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 그는 이상한 소리에 갑자기 깼습니다. 어떤 희미한 소리가 마치 창문 바로 밖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창문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소리에 다시 눈을 떴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문을 긁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자는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고 밖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끼며 창문을 닫으려는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칠흑 같은 정글 속에서 두 개의 붉은 빛이 나무 사이에서 깜빡이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붉은 눈 같은 그 빛은 그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놀란 그는 바로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고는 침대에 누웠지만 그 붉은 빛의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후 아침이 되자 펜션 주인 할머니에게 밤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고민에 빠지더니 그에게 마을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대략 100여 년 전 이 마을에서는 수상한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날부터 숲 속에서 붉은 눈을 가진 정체불명의 존재를 보기 시작했고 그 후로 실종 사건이 빈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존재를 붉은 큰 눈이라 불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는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고 그날 밤 다시는 창문을 쳐다보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커튼을 더욱 단단히 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새벽녘이 되자 다시 울려 퍼지는 긁는 소리. 하지만 그 소리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순간 창문과 커튼을 뚫고 붉은 빛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펜션을 떠날 결심을 굳혔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서둘러 짐을 싸고 주인 할머니께 최소한의 인사를 남긴 채 급히 마을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그 펜션을 찾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행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해주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역 전설에 불과하다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그는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밤이 되면 창문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종종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그날 밤 펜션에서 마주쳤던 붉은 눈의 빛이 아직도 그의 기억 속에서 생생하게 떠오르곤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서울의 외곽 지역에는 1980년대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때 꽤나 인기 있는 주거지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노후화된 건물과 시설로 인해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결국 공실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몇몇의 오랜 주민들 덕분에 아파트 단지는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한 가구의 민수라는 젊은이가 이사를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어 독립을 시작한 민수는 저렴한 임대료 때문에 이곳을 선택했습니다. 처음 이사 온 날부터 아파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이런 소문을 전혀 믿지 않았고 그저 낡은 아파트에서 나올 법한 이상한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해 절어 집에 들어서자마자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는 순간 거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휴대폰을 떨어뜨린 듯한 소리였습니다. 아마 윗집에서 나는 소리겠지 라고 생각하려던 순간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자기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레 거실로 나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은 컴컴하고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오싹한 기분을 떨쳐내려 돌아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귀가 간지러운 듯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언젠가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환청이 들린다고 여기고 이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민수는 옆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민수를 보며 걱정 어린 표정으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젯밤 잘 주무셨나요? 민수는 이상하게 여겨 대수롭지 않게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들어온 사람 중 유난히 밤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오.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말해줘요. 민수는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말을 마음 한 구석에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좀 더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또다시 거실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누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실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 두려움에 차 엉겁결에 맞불을 켜러 나갔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자신의 것과는 다른 낡은 모양의 편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하나요? 그제서야 민수는 이 모든 이상한 현상이 자신만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는 매일 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와 속삭임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아파트는 조용해졌습니다. 당황한 민수는 옆집 할머니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들은 후 민수에게 이 아파트의 옛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커다란 사고가 있었던 아파트였다고, 많은 이들이 숨졌고 그중 일부의 영혼들이 아직도 떠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거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그토록 시끄럽던 거실이 그날 이후 온전한 평화를 되찾은 듯 고요했습니다. 마치 아파트의 영혼들이 자신이 떠나길 기다렸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 또 다른 젊은이가 저렴한 임대료를 이유로 이날 그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밤마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밤중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어느 사용자의 실화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나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을 좋아했다. 주로 심야 시간대에 활동하는 나에게는 인터넷이 세상의 유일한 친구였다. 일상의 스트레스와 외로움을 이겨내려고 나는 매일 밤 늦게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그리고 그날도 마찬가지로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보내고 있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인터넷 커뮤니티는 한산해지기 마련이지만 문득 하나의 글이 눈에 들어왔다. 제목은 새벽 3시 33분에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미스테리라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이 겪은 기이한 경험을 수레하고 있었다. 그 사람은 늦은 밤까지 회사 일에 시달리다가 고단한 몸을 이끌고 서울의 한 오피스텔로 돌아왔다고 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쓰러져 자고 싶었지만 내일 아침에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있어 그는 잠시 눈이라도 붙이려 책상 앞에 앉았다. 무려 3시간을 집중한 끝에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는 이제 잠이 들기 전 스스로에게 보상이라도 주자는 마음에 늦은 야식을 주문했다. 음식이 도착할 시간을 기다리며 그는 그만 잠깐 눈을 붙이고 말았다. 그러다 새벽 3시 33분 벽에 걸린 시계에 초침 소리가 절묘하게 맞물려 그는 불현듯 잠에서 깨어났다. 예의 그 야식이 도착했다는 문자가 와 있을 줄 알았지만 휴대폰은 아무런 알림도 없이 조용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문 너머로 낯선 인기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 오피스텔은 혼자 사는 곳이라 그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었을 터였다. 문득 불안해진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방문 앞에 다가섰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 마치 누군가 중얼거리는 것 같았지만 분명한 단어로 들리지는 않았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의 문을 천천히 열어보았다. 그러나 복도는 캄캄할 뿐 아무도 없는 듯했다. 몸이 떨려왔다. 잠시 동안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문 밖을 응시했으나 그 순간 어디선가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화장실 안쪽에서였다.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한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조명을 켜서 밝히며 천천히 문을 향해 다가갔다. 주저하며 손잡이를 잡은 그는 여러 가지 생각에 휩싸였지만 깊게 호흡을 내쉬고는 결국 문을 확 열어버렸다. 놀라운 것은 화장실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점이다. 허탈함이 밀려오는 그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이것은 마치 오래전 자신이 인터넷에서 읽었던 도시 괴담 속 이야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이 아닌가. 갑자기 핸드폰이 진동하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 메시지에는 새벽 3시 33분 누구와 있든지 불을 끄고 조심하라는 의미심장한 내용이 실려 있었다. 그는 이성이 놀아버리기 직전에 급히 방으로 돌아가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날 이후 그는 거기에 다시는 머무를 수 없었다고 했다. 오피스텔은 곧 정리되었고 그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다. 세상에 대여된 그 공간은 언제나 타인의 손을 탄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여전히 새벽 3시 33분이라는 시간만 되면 문득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곤 하는 악몽이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무섭기도 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미스터리로 인터넷 속에 자리 잡았다. 내 옆에는 흐릿한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방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컴퓨터를 끄고 침대로 향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도무지 마음이 불안하여 잠들 수가 없었다. 침대 위에서 은밀한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방문을 난생 처음으로 밖에서 잠그고는 잠에 들었다. 그리고 꿈속에서는 그 방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모습이 떠올랐던 기억이 난다. 결국 나는 날이 밝은 뒤에 서야 한숨 돌릴 수 있었다.